서울의 한 길거리.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3명이 누군가에게 무언가 전해줍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봉투를 받아 그 안을 살펴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봉투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남아공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공 여성 샬비라고 해요. 저는 남아공의 한 방송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남아공에서는 한류의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한류의 열풍이 날이 갈수록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로 인해 많은 방송사들에서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한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저희 방송국 또한 한류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한국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 한국에 대한 방송을 하게 된다면 시청률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이니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스태프들과 회의를 한 결과 한국으로 이동을 해 진실하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자는 주제로 결정이 되어 한국에 직접 가서 촬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던 촬영이 윗선에서 관심을 보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좋으니 제대로 찍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희는 부담감 속에 많은 인원이 한국으로 이동해야 했는데요. 인원이 많아지니 체크해야 할 것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머무를 숙박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저 역시 한류 콘텐츠는 좋아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촬영지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숙박시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 조건에 맞는 숙박시설을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했고 인원 전부가 숙박을 해야 했기에 비용 면에서 맞는 곳을 찾기 힘들었죠. 많이 찾아본 결과 한국의 전통 숙소인 한옥으로 된 숙소를 예약했어요. 각방이 아닌 단체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촬영을 위해 한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이 없었기 때문에 홍콩으로 경유하여 오랜 시간을 비행해서 오게 되었어요. 처음 와본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 깔끔하고 쾌적했는데요. 특히 공항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의 일처리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었어요. 항상 촬영을 위해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입국 심사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데 평소에 해외 촬영 때보다 많은 인원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정말 빠르게 일처리를 하여 생각했던 시간보다 너무 빠르게 입국을 했어요. 문제는 빠르게 처리된 것은 좋았지만 한국에서 촬영 시 통역사와 안내를 위해 섭외했던 사람은 한참 뒤에 온다는 것이었죠. 촬영 장비 또한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공항이었지만 가장 좋았던 건 친환경 항공 인프라를 지향하는 멋진 모습이었어요. 최첨단 시스템들을 공항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셀프로 체크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빠르게 발권을 받아 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수화물 측정 저울 또한 공항 곳곳에 위치해 무게 체크도 쉽게 할 수 있었고 안내 데스크가 필요 없는 에어북 기계는 인상적이었어요. 출국 현황이나 공항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안내 로봇이 있다는 건 익히 들어 알았지만 길 안내를 해주는 에스코트를 직접 받아보니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탄했던 건 바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는데요. 다른 공항들과 달리 사람들은 캐리어를 방치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더욱 놀라운 건 벤치에 노트북과 가방이 주인 없이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봤는데 화장실을 갔다 온 것인지 주인은 5분 정도 뒤에 돌아온 모습이었어요. 원래 촬영 주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장면을 찍어가려고 했으나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보고 촬영 주제를 그 자리에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아닌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주제로 말이죠. 남아공인들은 시민의식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시민의식이 좋다면 보고 느끼는 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혹시나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안 좋다 하더라도 방송적으로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공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 저렴하게 예약했던 한옥 숙소는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입구부터 한눈에 보이는 정돈된 정원이 반겨주어 첫인상이 매우 좋았고 단정한 한옥 외관과
편리한 현대적인 내부 인테리어까지 조화가 완벽했어요. 방과 화장실은 청결하게 깔끔했고 아기자기한 소품의 안락함까지 스텝 모두 대만족을 했어요. 그렇게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한국은 매우 선진국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남아공은 순환단전을 실시하여 최소 하루 6시간부터 12시간의 정전이 나는 곳도 있으며 특히 전기가 나가면 교차로에 신호등도 나가고 방범용 알람 시스템 또한 작동을 안 하기에 범죄와 사고의 위험이 높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태양열을 설치하기 때문에 서민들만 힘들 뿐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의 시민의식을 보기 위해 실험 카메라를 촬영하고 지갑을 떨어뜨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는가에 초점을 맞췄는데 처음 열번을 시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죠. 한국인의 양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방송적으로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랬기에 지갑이 아닌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꽤나 큰 금액의 지폐를 떨궜지만 결과는 그대로였죠. 보다 못한 촬영 감독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으니 방송을 의식하고 있는 거라며 피해를 보더라도 제대로 한번 찍어보자고 말을 해왔어요. 저희는 한적한 곳을 3군데 선택해 카메라를 안 보이는 곳에 설치했고 그곳에 각각 노트북과 스마트폰 그리고 봉투에 돈을 놔두고 스텝 전부 철수했어요. 물건들을 전부 포기하더라도 영상을 담아 가자고 다짐했으니까요. 그렇게 스텝들 전부 숙소로 돌아와 어떻게 될지 궁금했지만 아마 전부 없어질 거란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한두 시간을 자리 비우는 것이 아닌 반나절을 비우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가 지고 저녁이 될 무렵 자리에 가보니 예상대로 물건들은 전부 없어졌죠.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보니 노트북은 한 젊은 여성이 바로 앞 카페 쪽으로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는 영상이 찍혀 있었고 스마트폰 또한 남성이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이하게 봉투의 지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학생 3명이 한참을 그곳에 있으면서 토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위치 추적의 기능이 있어 살펴봤는데 노트북은 한 번도 전원을 켜보지 않은 것인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스마트폰은 전화를 거니 남성이 경찰서에 맡겨 경찰서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여성이 들고 간 카페로 가서 카페 주인에게 노트북의 행방을 혹시 아는지 물어보니 놀랍게도 카페 주인이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한 여성분이 앞에 벤치에 오랜 시간 노트북이 방치되어 있어 가게에 맡겼다고 말하며 오늘까지 주인이 안 오면 경찰서에 맡기려고 했다고 말해 정말 스태프들과 전부 감탄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돈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양심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죠. 다음 날이 되어 마지막으로 돈이 없어진 곳에서 한 번 더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명품 가방을 놓고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가방을 놔두고 근처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방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신기하게도 어제 돈을 들고 갔던 어린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놀랍게도 학생들은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닌 경찰서에 돈을 주었다는 말과 또 그 자리에 가방이 있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요. 한국의 아이들을 보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말해준 경찰서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돈의 일부를 주었죠. 아이들은 돈을 받는 걸 거부했지만 남아공 방송에서 방영되는 거니 출연료라고 생각하라는 말에 웃으며 돈을 받아 길을 떠났죠. 아이들끼리 이동한다는 것도 정말 신기했는데 그 이후 아이들은 저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그 아이들은 잠시 후 큰 봉투들을 들고 나타나 저희에게 전해주고는 손을 흔들며 떠나갔어요. 그 안에는 음료수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 광경에 저와 스태프들 전부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저희는 남아공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편집하면서도 정말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게 되었죠. 아마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미리 배우들을 섭외해서 진행했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편집을 끝내고 방송이 방영되었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더 만족할 만한 시청률을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편집을 잘해보려 해도 한국에서 저희 스태프들이 받았던 감동을 전해주지 못해 아쉬웠죠. 그것은 영상으로 담을 수 없는 감동이니까요. 세계 속에 한국은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치안이 좋다고 많이 알고 있지만 진정한 한국의 매력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입니다. 남아공의 치안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에서의 일들은 꿈만 같아요. 특히 남아공에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조차 저녁 시간에는 대형 쇼핑몰에서도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대부분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다는 듯 사람들이 행동했으니까요. 윗선에서도 방송 내용이 만족스럽다며 한국을 주제로 또 촬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한국에 가서 촬영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 주제로 촬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한국인들의 행동의 영상은 무수히 많을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은 양심을 지키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죠. 그런 한국인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양심을 실험하는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지. 그 누구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 걸 보고 한국인들은 믿을 수 있게 되었어. 누구도 남의 물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나도 프랑스 실험 카메라에서 한국인만이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모습을 봤지.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인들처럼 하지 못해. 이건 모든 나라들에서 반성해야 해. 한국인을 실험하는 영상은 너무나 많지만 단 한 번도 한국인들이 양심을 버린 적이 없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대단한 양심을 지닌 것일까 궁금해. 예전에는 한국의 치안이 좋은 것이 CCTV라는 말이 많았지만 한국보다 CCTV가 많다는 곳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많이 일어났지. 그냥 이건 양심 문제야. 어린 학생들조차 양심을 지키며 살고 있는 걸 보면 어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양심적인지 알 수 있어.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한국인들이지. 모든 나라가 한국인처럼 생각한다면 걱정 없는 나라가 될 텐데 말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